안녕하세요. 은석입니다. 오늘은 23번째 강의로 리허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한 프레젠테이션은 리허설 횟수에 비례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프레젠터도 리허설이 부족하면 PT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리허설은 연습 절차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리허설이란 예행 연습을 말합니다. 영화나 방송, 드라마 등 촬영에 앞서 출연자 연기, 카메라의 초점 조절, 카메라 움직임, 촬영 각도 등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연자를 비롯하여 스태프가 실제 촬영 때와 똑같은 행동을 취하면서 반복과 수정을 거듭합니다.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연습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을 반복해야 성공적인 PT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허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리허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리허설 횟수만큼 프레젠테이션 성공률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리허설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실전은 연습보다 더 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프레젠테이션 현장에 서면 긴장하고 떨리게 마련입니다. 이런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제와 같은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문어체와 구어체는 같은 내용이라도 엄연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글을 잘 쓴다고 청중 앞에서 말을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어체는 소리를 내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글은 천천히 생각하고 수정해가면서 쓰면 되지만 말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리얼타임으로 청중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체도 다릅니다. 세 번째로, 실제 리허설을 해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리허설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자신감이 있다고 해도 리허설을 해보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체계적으로 PT를 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리허설은 알고 있는 것을 글로, 그림으로, 몸동작으로 끄집어내 형체가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끄집어낸 콘텐츠들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몸에 자연스럽게 배도록 하는 것입니다. 리허설은 많이 할수록 두려움을 없애주고 자신감 있는 PT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리허설의 효과입니다. 리허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은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할 수 있으며 시간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PT는 누구에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리허설을 하면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허설 방법입니다. 먼저 거울 앞에서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입모양, 눈빛, 표정과 자세 등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는지도 거울을 통해서 봅니다. 개선점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동료들 앞에서 실시한 후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동료들에게 순수하게 청중의 입장에서 시각 자료와 발표 스킬, 그리고 전체 내용의 구성 및 흐름을 체크하도록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연습 내용을 녹음, 녹화해서 보는 방식입니다. 음성만 따로 할 수도 있고 영상만 따로, 그리고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녹화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개선점이 없는지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방식입니다. PT 전체 구성과 흐름을 목소리나 몸짓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발표 시나리오를 마음속으로 연상하며 연습하는 방식입니다. 가능한 리허설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리허설은 프렌트에게 귀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극복해야 베스트 프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허설의 3단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원고만 읽으면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 원고가 나오기 전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읽으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도입부터 마무리까지 일관되게 읽어보고 문제를 메모합니다. 말의 흐름이나 구성에 문제가 없는가? 다시 말해 음성, 어조, 속도, 의미 없는 말은 없는지, 그리고 어색한 단어, 띄어있기 등을 체크합니다. 또한 강조할 부분에 따라 차트를 수할 부분이 없는지도 점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최종 원고와 시청각 자료로 제스처를 사용하며 실제 PT 하듯 목소리 등을 촬영 후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명확하고 쉽게 전달되는지, 표정과 제스처가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럽게 여러 곳으로 시선을 배분하는지 등을 체크합니다. 전체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있는지, 시간 안배가 균형 있게 되는지,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해 부족한 점을 수정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총연습하기입니다. PT를 행할 장소에서 원고, PPT 자료를 모두 갖추고 연습하고 동료나 부하의 관찰 및 피드백을 받는 단계입니다. 기자재 체크 및 조작에는 문제가 없는지, 차트의 색깔, 크기 등 직동력은 좋은지, 입장 및 퇴장 연습, 그리고 움직임은 자연스러운지, 제스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시선 안배는 적절한지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합니다. 오늘은 리허설의 중요성과 효과, 그리고 리허설 3단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허설의 횟수만큼 성공하는 PT가 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PT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두려움과 자신감의 결여입니다. 누구나 청중 앞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자신감의 결여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실전처럼 반복적인 연습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표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